나 중소기업 6년 차인데 실수령 3,400 나옴. 님들은 어느 정도 받음? 제 첫 연봉이 1,800인데 3년 뒤에 얼마까지 올리고 이직하는 게 나을까요?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서 이런 글 종종 보시지 않나요? 원래 연봉과 성과급, 이 주제는 동료들끼리도 나누지 않는 비밀스러운 속살 같은 이야기였는데 요즘 특히 MZ세대들에게는 회사 생활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내부 승진보다도 당장 내가 받는 연봉과 처우에 더 민감한 MZ들의 속사정, 그들이 회사의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지, 회사는 왜 그런 MZ를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MZ세대의 슬기로운 회사 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재용입니다. MZ세대 직원들은 학점에 목숨을 걸고 대학에 다니다가 어려운 바늘구멍 같은 과정을 뚫고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토너먼트, 일반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이 길게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승진 토너먼트가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고 보다 높은 연봉, 그리고 나중에 퇴직급여, 후한 복리후생 혜택이 주어지죠. 자, 임원으로 퇴임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영 고문 혹은 계열사 임원의 지위가 보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586이나 X세대는 입사 토너먼트 성공적으로 돌파한 후에는요, 주저없이 또 다른 승진 토너먼트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평생 직장 개념은 무너지고 이직이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MZ세대 직원들은 승진 토너먼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윗세대들이랑 다르게 두 가지 다른 선택이 추가로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지금까지 토너먼트 경쟁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승진 토너먼트에 목매지 않고 지금 직장에서 가급적 오래 근무하면서 워라밸을 챙기자. 최대한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아가자는 유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애시당초 첫 직장에서 평생 근무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업무 역량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내 몸값, 내 가치를 높인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언제든 이직하겠다, 이런 유형이죠. 따라서 이런 MZ세대 직원들이 단기 평가와 이에 따른 현재의 보상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정년을 맞을 생각이 1도 없다. 그러면 MZ세대 직원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확실히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을 훨씬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MZ세대 직원들은 조삼모사보다는 조사모삼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우리 MZ세대는 정말 이직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평생 직장은 무슨 언제든 좋은 직장으로 떠날 거야. 우리 입사할 때부터 이직을 꿈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직을 꿈꾸는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인자라면 그들을 바라보는 기업의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이직을 꿈꾸는 MZ세대들이 보는 토너먼트는요, 사회의 계층 토너먼트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즘 회사 다니는 젊은 직원들 화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아닌 주식, 코인, 부동산 같은 재테크가 이제 젊은 직원들을 만나면 화제였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런 말들이 화두가 된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들의 주 관심사는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험, 능력의 축적이 장차 부의 축적을 통한 나의 사회계층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 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런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계층 상승 토너먼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어떤 지속적이고 치열한 경쟁이 공정성에 대한 이들의 본능적 민감함을 길러줬다면 IT 기술의 발달은 이들의 공정성 인식을 훨씬 더 용이하게 했는데요. 우리 MZ세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립니다. 성장기 혹은 유년기부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한 첫 세대고요. 아마 우리 직장인들 중에서 IT 기술을 다루는데 가장 거부감이 없고 능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업 사이트, 직장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소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연봉, 복지, 특정 부서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굳이 애쓰지 않아도 너무 손쉽게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 얼마나 공정한지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알리고 또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요즘 직장인들 블라인드에는 특히 성과급을 둘러싼 직원들의 하소연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돈을 덜 받아서 억울하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로 불만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성과급의 기준이 불투명하고 상급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우리 전사 성과급의 경우에도 산정 근거, 계산식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그리고 임원들은 위기경영이라고 외치는데 정작 자기들은 성과급을 듬뿍 가져간다. 이런 불만들이 많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종합해보면 화이트칼라 MZ세대들은 성과급 등의 보상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고 거침없이 표현하며 익명의 직장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뭉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아마 많은 회사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블라인드나 잡플래닛 등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회사에 관한 글을 잘 모니터해야 됩니다. MZ세대 직원들이 이 익명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미국이 글래스도어라는 직장인 익명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리뷰를 올리죠. 자, 근데 미국의 연구 결과 중에서요, 이런 발견이 있습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고급 인력 유치가 중요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기업일수록 직원들이 글래스도어에 올리는 어떤 부정적인 회사에 대한 리뷰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면서 그 결과 직원 만족도가 향상된다. 이런 발견을 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국 좀 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직원과 기업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투명성을 개선시킨 사례가 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MZ에게 맞는 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학생들 소위 팀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험 한 방으로 나를 평가해달라라고 대학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들이 커서 이제 MZ세대 직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자, MZ세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현실은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에서는 개인 성과가 연봉급에 반영되는 정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성과급은요, 우리 회사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속한 단위 조직이 잘해서 집단 성과에 근거해서 굉장히 획일적으로 결정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잘해서 잘 받는 게 개인 고과죠. 고과를 잘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보통 기본급 인상률이 높아집니다, 남들보다. 자, 개인의 성과를 조금 더 반영할 방법은 없을까? 개인의 성과를 보상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뭔가요? 개인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개인의 성과는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성과처럼 회계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이런 한두 개 지표 가지고 요약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성평가로 성과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때 개인의 성과 창출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직원들의 팀장, 관리자들입니다. 구글의 아침은 잘과 시작된다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구글의 인사 담당자 라즐로 복이 쓴 책인데요. 자,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단순히 직원을 채용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위 사람 운영, 미국에서는 이제 people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운영 부분을 지휘하는 인사 담당 수석 부사장이었죠. 구글이 워낙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라즐로 복도 구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과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2008년도에 유명한 관리자 실험을 진행합니다. 관리자들을 최고의 관리자 그리고 최악의 관리자 구분을 하고 더블 블라인드 방식으로 소속 직원들을 몰래 교체하는 거죠. 자, 그래서 65명의 직원들이 최고의 관리자 소속에서 최악의 관리자 소속으로 또 69명은 최악의 관리자 소속에서 최고의 관리자 소속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소속 관리자, 팀장을 바꾼 게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최고 관리자에서 최악의 관리자 소속으로 옮긴 65명, 42개의 성과 항목 중에서 34개의 성과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이들이 원래 소속인 최고의 관리자가 지휘하는 팀으로 되돌아온 뒤에는요, 6개 항목에서 다시 명확한 성과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구글은 우수한 관리자는 직원의 높은 성과와 행복도, 낮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후 관리자의 역량 및 자질을 직원들이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 설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구글 관리자들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라즐로 복은 구글과 같이 성과에 따른 보상 격차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해당 직원이 가져온 경제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두 번째, 보상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왜 보상의 폭이 직원별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마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고성과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코칭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관리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기업 관리자를 현재 고교 교사, 그리고 인사부서를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선발 전형이 된 입학사정관 전형, 요즘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정성평가의 끝판왕입니다.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신입생 선발 업무에 참여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지원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검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에 지원자들의 고교 5학기 동안의 모든 활동이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집약돼 있다. 고교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을 투입했을까 짐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교 교사들도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초기에는 수업하기도 바쁜데 과다한 업무 부담, 서류 작업 어떡할 거냐 굉장히 우려와 반발이 많으셨죠. 근데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잘 정착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소위 수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부모 찬스에 의해서 스펙을 부풀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제 포인트는 공정이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가치인 대입에서 학생의 잠재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고교 교사들이 이 정도 정상평가를 해낼 수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급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당신 회사에 닥칠 일이고요. 관리자들은 좀 마인드를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평가와 육성 업무가 시간 낭비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개인 성과 평가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개인 인센티브 비중의 확대도 그리 먼 일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MZ세대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보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보상 체계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데요. 기업 사례는 아니지만 작년도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의 새로운 연봉 체계가 참 흥미롭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 스스로 자신의 연봉 체계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연봉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선수가 23명이었는데 카페테리아처럼 메뉴를 줬습니다. 메뉴가 3개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두 번째 목표형, 세 번째 도전형. 기본형은 말 그대로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연초에 결정되면 그대로 가잖아요. 전통적으로. 목표형은 고정 연봉의 90%를 기본급으로 주고 나중에 깎은 10%는 만약에 선수가 개인별 성과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몇 배가 돼서 선수한테 돌아옵니다. 보너스로. 도전형은 목표형을 좀 강화시킨 건데요. 고정 연봉의 80%만 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개인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처음에 덜 준 20%의 몇 배를 또 보너스로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변동급 2와 3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팀 성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이 그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보너스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사례는 개인의 선호가 분명한 MZ세대 직원들 개개인별로 획일적인 보상 제도가 아니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별 맞춤형 보상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팀 성과랑 연동된 보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전체 팀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를 선정을 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선수들을 개개인 보상에 연동을 함으로써 우리 MZ세대가 원하는 개인 성과 측정 그리고 나아가 보상에 연계하는 그런 시도가 돋보이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보상 패키지 설계를 실험하는 그런 기업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MZ세대 직원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단기 보상에만 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회사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개인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직원 개개인을 비용이 아니라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대우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 전문성의 육성을 장려하고 나아가 직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을 보는 관점 그리고 조직 문화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절대 결코 최고의 인재를 붙잡아둘 수 없을 것입니다.